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어르신들 마음도 한편으론 기대되고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되시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 노후 자산이 수천만 원씩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실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평생 소중히 지켜온 우리 집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오직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만을 생각하며 일해온 은퇴 설계 전문가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은퇴 계획을 세우고 걱정 없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새 정부 정책 앞에서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고 불안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의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로 길을 잃지 않고 소중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을 다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가겠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자식. 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연금 몇 푼 더 받는다고 삶이 크게 달라질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병원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다닐 수 있을까? 매일 뉴스 보시면서 기대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시죠? 그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남들은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정부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받으시고 줄줄 새고 있던 소중한 돈을 확실하게 틀어막아서 당장 다음 달부터 최소 월 10만 원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월 수십만 원 이상의 숨겨진 현금을 찾아드릴 수 있다고 확신해요. 물론 이 복잡한 내용을 지금 당장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시면 전부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할 단 3가지 핵심 생존 전략만큼은 반드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어르신들 노후 자산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드디어 없어져요. 첫 번째로 정말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릴 거. 같이 산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였던 부부들 드디어 그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연금을 조금 덜 받았어요. 이걸 부부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니까 서운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혼자 살아도 돈 들어갈 곳 많고 둘이 산다고 생활비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우리 부부는 왜 저 집보다 연금이 적지? 하고 속상해 하신 적 있으세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로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거나 완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 가게에 숨통이 트이고 생활에도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부가 합쳐서 한 40만 원 정도 덜 받고 있다면 이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만큼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더 생기는 셈이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나라에서 매년 3조 원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한 번에 확 바꾸기는 어렵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도 이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어르신들, 이제 배우자와 함께 더 넉넉한 노후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어요. 일하는 어르신들, 이제 연금 깎일 걱정 없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소식도 반갑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고요? 이 내용 모르고 일하시면 정말 손해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일을 더해서 돈을 좀 벌었더니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 정말 기운 빠지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깎이는 제도가 있어요. 땀 흘려 일한 보람도 없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연금이 깎이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해요. 2019년에는 약 8만 9천 명이었던 감액 수급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 7천 명까지 늘어났고 한 해 동안 깎이는 연금액만 해도 무려 2,429억 원이나 된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일해서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데 연금 깎일까봐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 계세요?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손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예요.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어르신들은 더 이상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주택연금이 달라져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 소식만으로도 벌써 든든해지는 기분인데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생 바쳐 마련한 소중한 내 집, 이 집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지 않아도 안전하게 노후를 지킬 방법이 생겼어요. 주택연금에 관한 따뜻한 소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께 집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서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 이 집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바로 주택연금인데 지금까지는 집값이 너무 비싸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어르신이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시가 9억 원짜리 주택까지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이 기준을 완화해서 12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주택을 가지신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공공신탁제도라는 것도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또 뭐냐고요? 어르신들이 가진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맡기면 그 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연금처럼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고 싶거나 혹시 모를 재산 다툼을 미리 막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임플란트 4개까지 건강보험 혜택 받아요. 집 걱정, 연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이제는 건강 문제를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 소용 없겠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치아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즐거움, 건강한 치아가 없다면 누리기 어려워요. 임플란트 하나에 수백만 원, 2개로는 부족했던 현실이 이제 바뀌어요. 지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평생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께서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치아가 여러 개 빠지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음식 씹는 것은 물론이고 발음까지 부정확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돼요. 임플란트 하나 심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경제적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늘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임플란트 지원 개수가 4개로 늘어난다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돼요. 잃어버렸던 씹는 즐거움을 되찾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봐요. 혹시 임플란트 지원이 늘어난다면 그동안 못 드셨던 음식 중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세요. 튼튼한 치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아플 때 곁을 지켜줄 간병 문제예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간병비 걱정에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매달 수백만 원이던 간병비 이젠 국가가 도와줘요. 우리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시죠? 하루 평균 간병비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출된다니까 웬만한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아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간병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거로 기대돼요. 또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니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몸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돈 걱정 없는 치료와 따뜻한 보살핌 아니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간병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정책 변화에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제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겠어요. 정년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간병 걱정까지 덜어드렸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몸도 쑤시고 마음도 허전하시다고요? 아직 충분히 일할 능력과 열정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우셨죠? 은퇴 후 10년 여러분의 지갑은 어떻게 버텨낼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봐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은퇴 연령은 대부분 60세 전후지만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은퇴 후에도 20, 30년 혹은 그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안정적인 소득 없이는 막막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년이 연장되면 어르신들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없이 더 여유롭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 일자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에요.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일 또는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일자리들이죠. 어르신들 아직 일할 힘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 사회활동도 계속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돈도 버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이제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아요. 정부가 앞장서서 어르신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건강을 책임져 드려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아플 때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지, 저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고 불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병원 갈 때마다 달라지는 처방전, 누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한두 군데 아픈 곳이 늘어나다 보니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도 다르고 처방해주는 약도 다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혹시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거나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어요. 주치의 제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단골 의사 선생님을 한 명 정해두고 그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해 주는 거예요.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까지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큰 병원으로 안내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검사나 약물 중복 투여를 막을 수 있고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마치 가족처럼 내 건강을 속속들이 알고 챙겨주는 의사 선생님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매번 다른 의사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새로운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에게 꾸준히 건강을 맡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물론 좋은 주치의를 만나고 제도가 잘 정착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봐요. 경로당에서 매일 따뜻한 밥 드세요. 마지막 8번째 약속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연금, 주택, 건강,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 한 끼예요. 요즘같이 물가가 비쌀 때 끼니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 마음이 쓰여요. 한 끼 밥조차 걱정되는 우리 어르신들, 이젠 따뜻한 식사가 기다려요. 우리 어르신들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친구들과 교류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런데 현재 전국의 경로당 중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확히는 전국 경로당의 약 42%에서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매일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부실한 식단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생겨요. 어르신들 혹시 점심 한 끼 때우기 위해 라면으로 대신하거나 반찬 없이 맨밥으로 드신 경험 있으세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주 5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울 은평구의 경우 일부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더니 이용률이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이끌고 함께 어울리며 건강도 챙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서 매일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요? 자식들에게 끼니 걱정 끼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거예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이 매일 따뜻한 밥상 앞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공약 8가지를 모두 살펴봤어요. 기초연금부터 경로당 급식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변화가 되려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해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함께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목소리를 내야 해요. 정책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어르신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계신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어르신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벗으로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